자, 문재인은 이런 쇼하지 말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대로 그냥 임명하고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임명하세요. 그냥 쇼를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런 삼류 쇼를 하면요 역풍입니다. 어제 아마 조국이 벌인 이 쇼를 중계한 언론들은 라이브로 어제 보니까 밤에 12시 넘어서도 한 뉴스 전문 채널이 계속 중계하더만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왜 중계합니까? 저는 그걸 중계한 언론이나 또 그걸 취재한다고 가서 그따위 질문을 해대는 이스나마나한 기자들이나 다 창피하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봅니다. 자, 어제 조국은 서울대 장학금 기준 모른다, 논문 일저자, 교수 전화번호 모른다, 의과대학 일저자에 대해 잘 모른다, 블라인드 펀드 투자 대상 모른다, 2차 전지사업 몰랐다, 오촌 조카 어떤 역할 몰랐다, 일저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아이 교육에 무관심해서 당시에도 경위를 몰랐다, 고링크 광급공사 몰랐다, 조카 3명 해외 도주도 몰랐다, 펀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몰랐다, 가로동 업체 보도 통해 알아, 펀드 투자 대상이라는 부분도 몰랐다, 사모펀드 뜻도 몰랐다, 사모펀드 구성 운영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펀드 투자처를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고, 조국 펀드 운용사가 노렸던 와이파이 사업은 여권의 문재인, 박원순, 우상호 등의 이 단골 공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경향신문이 조국 펀드의 투자사가 공공 와이파이 입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고링코가 투자한 회사에 민주당의 아주 알만한 인사가 고문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 인사는 그야말로 조국의 이 블루펀드 운용사 고링코가 투자한 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서울시 등 이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국회의 민원까지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링코와 함께 이 와이파이 사업을 했던 업체는 민주당 출신 전직 보좌관, 이명박 청와대 출신 인사 등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가 각각 지분을 투자했는데요. 자,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정치권의 게이트로 확산될 소지가 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국 가족이 했던 펀드, 블루 펀드 14억 투자금 중에 13억 8천만 원을 투자한 웰스 CNT 가로등 전멸기 회사의 민주당 인사가 고문으로 경영에 참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민주당에서 각종 이런 굵직굵직한 당직을 맡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어온 이런 부분에 한마디로 로비의 이런 부분에 좀 빠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웰스 CNT와 협력관계였던 업체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찾아 민원을 제기했고, 또 웰스 CNT는 다른 중소기업 PNP 플러스와 컨소시움으로 지하철 와이파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또 이 PNP 플러스의 자회사도 서울버스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한때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에 로비하는 빠꼼이, 즉 정치 권력과 정당에서 이런 로비만 전문으로 하여서 장사해먹는 이런 속성을 가진 전문적인 인물이 지금 웰스 CNT의 고문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가 백지 신탁을 거부한 죄가 있다라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재직 때 가족 주식을 팔고 또 가족 펀드 통해서 비상장 주식을 매입을 하고 간접 투자 모양 띈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조국 딸 그리고 당국대
논문 제1저자 장 교수 아들이 인턴을 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9년간의 고교생 공개 선발이 한 건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스터에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인턴을 했다 하는데 조국 딸이 연수 증명서를 발급한 그런 정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조국은 2015년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자기 엄마가 그림을 기증한 이후에 딸 지도 교수와 만찬을 했다.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안중과 따로 만찬을 했다. 그래서 이 꺼놓은 법인카드까지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지금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조국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된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해서 벌써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영표요. 물론 공소시효 운운할 건데 중간에 아마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1저자로 조국 딸이 등재된 경위와 조국 부부가 무슨 청탁을 했는지 또 이 사람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에 들어가서 하게 된 경위 등을 다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민은 2007년 7, 8월 장 교수 연구소에 인턴했고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이제 논문 제1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인 2009년에 조민이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센터에 인턴을 했는데 한영 외고 유학반 동기생인 장 교수 아들도 같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 그래서 부모끼리 서로 품앗이로 스펙 관리해 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이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요. 조민은 2014년 고려대 고파스에 또 부산대 의전 이 합격 수기에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고이카 몽골 봉사 대표로 활동했다 했는데 학기 중에는 못 갔을 거고 방학 때 갔을 건데 방학 때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인턴이 몇 개씩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는데 몽골까지 가서 실제로 이런 일을 했을 것인가. 저는 검찰이 그런 부분들을 고이카를 통해 조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황당한 것이 청와대에 거의 이성을 상실한 해명입니다. 자, 강기정 청와대 수석은 오늘 TV에 나와가지고 조 후보자가 잘 해명을 했다. 그래서 논란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청와대가 이런 수준이라고 하면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망하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데 500분 기자 간담회 동안에 질문 100개 몰랐다가 50차례를 이야기를 했고요. 딸 관련 언급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거짓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북은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제 검찰이 조국을 언제 어떻게 손을 댈 것이냐 지금 그 문제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자, 현재로 보면 조국 자진 사퇴는 물 건너갔고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임명된다 했을 때 민심이 지금 엄청나게 이반해 가고 있고 야권도 반발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자, 초반만 해도 검찰 수사에 대해 이게 뭐지 짜고 치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압수수색이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검찰이 진짜 조국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런 부분이 지금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하도 비사실 유포니 검찰을 공격을 하고 좌파를 집결시켜서 검찰을 비판하니까요. 검찰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외부로 흘리지 않고 지금 정상적인 규칙을 지키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 강도가 결코 낮아지지도 않고 또 오히려 조국 측의 증거 인멸에 대해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기분 나쁨을 통보하고 또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조국을 검찰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검찰은 조국을 쐈는데 이 조국이 제대로 맞지 않고 한마디로 살아나버리면 그야말로 이 멧돼지 사냥하러 갔다가 멧돼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포수나 사냥개는 거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검찰은 이번에 원샷 원킬로 조국을 겨냥해서 검찰의 첫 입장이 나올 때는 그걸로 조국은 죽어야 되는 그런 카드를 준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권은 검찰에다가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 말할 수 없는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겠지만 현재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래도 조국한테 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수사하다가 압박으로 검찰이 나중에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사실들을 국민이 다 알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검찰 내부만 위에서 막아주면 검찰 상층부가 얼마든지 수사해서 조국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의 핵심은 조국 개인의 지금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 또 자식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비리를 규명을 해서 도덕적으로도 조국을 죽이고 법적으로도 조국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현역 법무장관이라도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또 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일들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문 정권은 이제 간단히 끝낼 일을 정권의 아집 때문에 길게 몰고 가서 현직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더 나아가서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까지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나온 정황을 보면 전형적인 형태의 토착 비리, 토형 비리나 또 정치판의 브로커들과 또 정치판의 실세 그리고 또 한 회사를 매개로 한 이권 주고받기 또 이 사모펀드 등이 정치와 결탁이 되어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의 백과사전 역할을 조국 주변의 고린코가 수행했다고 봅니다. 대체로 권력이 있으면 저런 식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사업 따주고 말 한마디 얹어주고 돈 몇 푼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정치인도.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떤 회사에 모아서 그 회사 가치를 크게 띄워서 또 이걸 상장하고 연결시켜서 크게 빼먹는 수를 쓰고 있는데 조국은 그 수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이 사모펀드를 샀고 웰스 CNT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몇몇 지자체에서 엄청난 수십 건씩의 사업이 몰아줬는데 그러잖아요. 조국이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 몰아줬는데 그것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했다. 아니 지역에는 전기업체가 없습니까?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전기사업을 누가 못합니까? 백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전기사업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지역에도 대단한 지역업체 한 대여섯 개가 다 독점해서 저그들끼리 돌아가면서 하고 또 많은 유사한 전기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해먹는데 그 지역에 있지도 않은 중앙의 회사가 해먹는 구조에서 그것이 그냥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결국 조국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개입됐는가는 정황 없이 전부 알아서 대학들도 알아서 장학금 주고 자빠지고 입학시켜주고 업자들도 지자체도 다 알아서 그냥 사업 밀어주고 자빠지고 세상에 조국 근처에 그냥 바람이라도 한번 센 사람이 지나가면 다 알아서 쓰러지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배경은 조국이 작정을 하고 돈을 벌어먹으려고 했으니까 사모펀드를 가지고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광급을 모아주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모아줘서 그걸 갖고 뻥 튀겨서 한 방 세게 해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무장관이 되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해져서 이 사업들이 지금 서도 정리되기 시작을 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추지 못하게 될 거고 결국 이 검찰에 갔을 때 자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공무원이에요. 금방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정권이 봐준다고 조국을 자백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머지않은 시기에 법무장관 조국은 비리 혐의로 포트라인에 서게 될 거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